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할 거고요. 뭐 제가 보는 관점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으로 객관적 지표로 전반적인 전망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염려, 어떤 미래 인플레 공포, 뭐 옵션 만기, 뭐 외국인 매도 물량 요런 쪽으로 해서 시장이 충격이 받을 때에는 제 전망이나 뷰하고 살짝은 이격도가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막 기본적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도 세로미가 보는 반도체 섹터 요 산업군의 전망은 자 아마도 unbelievable,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인공지능이든 4차 산업이든 뭐 자율주행이든 뭐 우주 개발이든 뭐 바이오 혁명이든 뭐 어떤 산업 섹터에 어떤 경제 분야를 도입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서 반도체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기술력이 받쳐주고 회사 자체가 부도나려고 날 염려가 없고 꾸준하게 연구 개발을 투자 쪽으로 진행하는 회사고 탄탄하게 회사를 계속 기업의 어떤 보장을 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뭐 시장에서 조금은 지금은 외면을 받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2023년, 2024년 이맘때쯤 돼서 한 2, 3년 뒤에 해당 종목을 딱 열어봤을 때 최소한 한 뭐 2배, 3배 수준이 아니라 뭐 정말 괜찮은 기업 같은 경우는 5배, 10배 이렇게 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일부 기업들 바이오 종목, 코로나 수혜 종목들, 뭐 치료제가 됐든 백신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언택트 수혜가 됐든 그런 기업들 뭐 대다수 뭐 뜬금없이 실적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뭐 5배, 10배, 20배, 30배 간 기업도 있죠. 뭐 제가 그런 기업들이 굳이 어떤 기업들이라고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런 정말 뻥튀기 기업이 아니라 정말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만 제가 언급해 드리면은 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공이 하나가 더 붙었죠. 자, 뭐 5,000원, 6,000원 하던 주가가 올해 5만 원, 6만 원까지도 찍었습니다. 자, 그냥 뭐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니에요. 작년과 올해 단 12개월 사이. 자, 물론 제가 가정한 거는 한 2023년, 2024년까지 한 2, 3년 정도의 텀을 두긴 했지만 이 사이에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반도체 기술력과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회사들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여러 가지 수혜가 있는 거죠. 뭐 차량 반도체 수혜도 있을 거고요.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수혜가 있을 거고, 뭐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뭐 MCU, 뭐 여러 가지 산업 전반의 어떤 IoT나 뭐 시스템 온칩 다양하게 자 반도체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산업 섹터가 있고 거기에서 기술력과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회사는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고 어느 정도는 고가권을 올라서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던 회사들도 있지만 대다수 숨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뭐 1월 달에 12월 달에 자, 상당히 외국인들과 함께 우리네 시장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키면서 주가 코스피 3,000포인트를 찍었던 그런 바이오, 뭐 반도체 이런 섹터의 종목들 뭐 지금은 다 살짝씩 가라앉아 있지만
이대로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 반도체 업종에서 분명하게 빅사이클, 슈퍼사이클, 반도체 가격 상승, 물량은 품귀, 쇼티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프리미엄 밸류를 받을 지금까지 뭐 20배, 30배 이런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고밸류와 훨씬 더 높은 그런 시장의 주목을 받을 기업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제가 꼽았던 종목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에이드칩스, IA, 대덕전자까지. 다시 한번 저 세로미가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분명하게 강조해 드렸고요. 그렇다고 뭐 지금 무조건 사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유튜버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자리 보시고 충분하게 수급과 바닥 돌려 나오는 자리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은 단타로도 충분하게 퍼포먼스 보여줄 겁니다. 저는 뭐 제가 이렇게 미래 전망을 좋게 한다고 그 종목들을 장기로 가져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볼 수 없는 장기 뷰라는 게 있고 제가 볼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이런 인플레 공포나 외국인의 매도 물량 여러 가지 옵션 만기일과 겹쳐진 시장의 불안정성 이런 거를 제가 뭐 일목요연하게 다 리스크를 해칭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개인 투자자는 긴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뭐 경제 전망, 산업 전망을 긴 시각으로 보시더라도 그 종목에서 먹고 나오는 거는 짧게 끊어치자. 뭐 결과적으로는 나중까지 좋아지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분명하게 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침 선순환이 아닌 그 부침 역순환에 걸려버리면은 너무 힘든 시기 뭐 일주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짧게 넘어가 있지만 그런 게 뭐 한 달 이상 이렇게 걸려버리면은 지금도 한 뭐 4월 하순부터 지금 5월 중순인데 아직까지 확실히 시장이 돌아서질 않잖아요. 그리고 지나갔던 1월 말부터 계속 지지부진했던 그런 모습들 이렇게 방향성이 안 맞았을 때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답이 없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던져놓고 아몰랑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단기 투자로 먹고 나오면서 시장이 약한 상태도 얼마든지 오늘 이렇게 뭐 3%, 4%, 뭐 많게는 뭐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14%까지도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요렇게 그때그때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계속해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면서 항상 현명하고 스마트하게 투자하자는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부침이 생기면서 하락률이 나올 때는 안전하게 대피하고 계시면서 또 다른 공부를 하시고 뭐 다른 테마, 개별 이슈, 뭐 요즘 움직이는 종목으로 따지면은 뭐 대선 테마라든지 이런 쪽으로 거래하시면서 바이오나 반도체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 꾸준하게 단타로 수익을 내보자. 요런 투자 원칙과 매매 기법을 항상 설파해드리는 유튜브입니다. 뭐 텔레칩스도 나쁘지 않았고요. 뭐 한미 반도체, 에이드칩스 IA, DBI텍, 시그네틱스까지 이렇게 반도체 오늘 조금 움직였던 종목은 제가 상위로 최근 조회로 다 끌어왔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뭐 사실상 8만 원을 지키기는 했지만 충격적으로 움직였죠. 보시는 것처럼 79,800원. 뭐 삼성전자 차트 제가 웬만하면 안 보여드리는데 뭐 9만 원을 돌파했던 그 가격대가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에도 저가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게 안 좋은 거죠. 살짝 4월 초에 살짝 8만 원 중반대를 찍고 다시 달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삼성전자 실적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시장에서 평가한 가격은 8만 원. 장중에는 8만 원이 깨져서 7자를 보여줬죠.
자, 왜 이럴까요? 그쵸? 정답은 하나.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물량이 저는 개인들이 쏟아낸 물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들은 아마도 충분히 버티고 있을 겁니다. 이 물량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국인 물량이 줄 것 같은데 한번 수급을 한번 볼까요? 뭐 보나 마나죠. 자, 최근 물량 보시죠.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거 보지 않아요. 삼성전자 제가 뭐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삼성을 좋아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 뭐 제 세로미의 뇌피셜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그분 이 부회장 사면 반대한다는 거 알잖아요. 저는 삼성전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삼성전자 뭐 이 수급 같은 거 절대 이 영상이 아니면 보지 않습니다. 그냥 열어봤을 뿐이에요. 뭐 의심하신 분들은 야, 너 이거 다 확인하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제 느낌대로 얘기를 했고 그 느낌대로 자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수급창을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자, 오늘만 해도 외국인들이 1,400만 주, 어제 900만 주를 털었죠. 자,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물량을 쏟아내는데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 할아버지라도 이거를 버텨낼 수는 없습니다. 이 물량 다 누가 받았나요? 그렇죠? 개인들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개인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단결할 수 없는 그 개미 모래알 같은 힘인데도 이 물량을 다 받아낼 수 있다라는 그 역동성에 참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이 저가를 만들어내는 세력들은 결과적으로는 참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정신 나간 것들이 정신 나간 짓거리하는 정말 진짜 더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은 노란 딱지 걸릴까봐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어쨌든 자, 삼성전자가 버텨주지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는 떨어진 모습이고요. 하이닉스도 뭐 제가 보지 않았지만 명약 관하죠. 얼마 전에 뭐 배터리 이야기, 뭐 특허 분쟁 그 이야기 하면서 제가 뭐 영상 어떤 영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쓰레기 기업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자, 자신들이 도둑질해가지고 영업을 했으면은 뭐가 떳떳해가지고 그걸 미국까지 끌고 가서 국가적인 망신을 시키나요? 자, 보겠습니다. 과연 개인 수급인지. 뭐 보나 마나죠?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그 중에서도 더 두드러지는 거는 외국인 수급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열어야 되고 공매도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사실상 공매도를 열어도 뭐 시장 타격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그런 게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고 전문가라고 하고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위정자들인가요? 제가 이게 심하게 표현해서 뭐 노란 딱지 걸릴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정도 이야기 국민들이 못합니까? 제가 투표로 심판해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1%, 2%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뭐 반도체 중소기업들이 이 정도 그래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불 찍혀 있는 종목들 보여주는 종목들은 뭐 실적이 어떻든 미래 전망이 어떻든 탄탄한 기업 경쟁력과 기술력,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뭐 한미 반도체든 DB 하이텍이든 시그네틱스든 뭐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서프라이즈로 뭐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자, 뭐 지지부진하게 상한가 찍고 하락하던 텔레치스도 오늘 같은 경우엔 그래도 종가가 4%면 충분하게 종가가 고가네요. 뭐 시그네틱스는
지금 종가가 14%인데 얘도 종가가 고가네요. 이렇게 종가가 고가라는 거는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일의 퍼포먼스도 뭐 상당히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가격이죠. 뭐 이왕 확인을 해봤으니까 시간에도 한번 봐드릴까요? 뭐 제가 팔로잉 해드리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왕 발 담근 거 시간에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에는 살짝 강세 출발했다가 살짝 약세긴 하고요. 텔레칩스의 경우는 제가 이게 여기는 통신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살짝 로딩 시간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텔레칩스는 뭐 나쁘지 않은데 얘도 살짝 빠지는 느낌이 있네요. 뭐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역시 뭐 AD칩스, IA, 대덕전자고요. 대덕전자 먼저 오늘 하락했으니까 대덕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도 뭐 나름 견조하게 빠졌고요. 오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15,250원 지켜주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시가도 강했고 고가도 15,800원까지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아쉽게도 밀려서 15,000원까지도 찍었지만 그래도 살짝은 회복해 주면서 15,250원 종가 마무리되었고요. 뭐 역시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이 던지는 모습, 시간에는 15,200원 정도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대덕전자 결코 무너지지 않을 종목, 뭐 제가 절대적인 전망을 절대적인 뭐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니지만 충분하게 걸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물론 제가 뭐 투자를 보장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 멘탈을 같이 잡아 드리고 함께 투자하는 전업 투자자로서 뭐 같이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IA도 볼까요? 뭐 종가는 1355원이고요. 오늘은 뭐 그렇게 퍼포먼스는 없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랫꼬리, 자, 저가가 1300원을 무너뜨릴 듯 하다가 그래도 1300원 중반대까지 다시 지지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움직였고요. 시간에도 1350원은 지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은 쏟아지고 있는 상태. 뭐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저가 라인을 잘 다지면서 반등의 모습을 그래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계속 잘 팔로잉 하면서 분석하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AD칩스 같은 경우에 오늘 그래도 5% 1,500원대까지도 한번 보여주고 뭐 저가는 1,400원이 무너질 듯 했지만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저가를 지지해 주면서 반등할 수 있는 힘을 응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IA 같은 경우는 한 800만 주, 700만 주, 1000만 주 이상 쏠 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주, 400만 주, 500만 주 이상 쏠 때, 요런 수급이 붙을 때 주로 높은 퍼포먼스가 나와주고요. 오늘도 뭐 거래량은 170만 주 정도지만 그래도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충분하게 뭐 저 1,400원 라인대가 정도 지지된다는 느낌이 있으셨다면은 괜찮게 한번 거래해 보셨을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단기 매매는 항상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감안하시고 공포에 산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을 감안하시고요. 자, 자신이 들어갔던 그 타점에서 2, 3% 이상 밀린다 싶으면은 2, 3%는 솔직히 주식 투자하시면서 얼마든지 감수하셔야 될 리스크라고 생각하시고 손절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그 2~3%를 각오하고 들어가셨는데 저가에 공포에. 근데 이렇게 뭐 4%든 5%든 상승이 나온다면은 미련 없이, 자, AD칩스 일봉 보시면은 항상 윗꼬리가 잘 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고가에서 꺾이는 순간 던지는 거죠. 뭐 굳이 제가 고가에서 2~3%를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직접 단타 친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고가에서 저는 뭐 2~3%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꺾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분봉상 꺾이는 느낌이 들 때는 과감하게 고가에서 던지는 거예요. 왜? 일단 먹었잖아요. 뭐 손절할 때는 철저하게 2~3% 손절이 맞는 거지만 고가에서 익절할 때는 더 먹지 못하더라도 일단 먹고 있는, 내가 먹은 거는 확보를 해야 하는 거죠. 뭐 옛날에 뭐 동화 이야기 같은 거 보면은 그 뼈다귀 입에다가 자기 먹을 거 뼈다귀에 물고 강물 다리를 지나가던 강아지가 그 강물에 비친 그 다른 강아지가 뼈다귀에 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거 뺏으려고 짖다가 자기 입에 물고 있는 뼈다귀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시고요. 고가에서는 꺾인다 싶으면은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이지만 분명하게 퍼포먼스 나와주는 종목들은 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반도체 종목 중에서 뭐 퍼포먼스가 나와주는 종목 위주로 어떤 느낌인지, 반도체 섹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짧지만 힘주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지 않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제가 댓글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저는 참 어떤 정신 상태로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분 뭐 좋아요도 표시 안 했고 답글도 안 달았어요. 자, 죽일 놈의 AD 칩스. 자, 이 정도면은 왜 투자하시나요? 자,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요. 종목도 탓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탓하세요. 자, 누가 AD 칩스 투자하라고 강제로 떠다 밀었나요? 스스로 클릭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투자한 건데 왜 AD 칩스를 죽이나요? 자, 이렇게 너미 유튜브에다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얼마나 긍정적이시고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AD 칩스처럼 저에게 올해 많은 수익을 가져줬던 종목은 없습니다. 만약에 AD 칩스를 올해 투자하셔서 수익률이 나쁘셨다면은 그거는 본인 스스로의 잘못이시고 본인 스스로의 책임이지 AD 칩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 여기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